그날 경보음 하나 없이 물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왜 그 단순하고 오래된 경고등을 없앴던 걸까요? 저는 인도네시아 베카시 시청 재해방지과 과장 아리 수프라토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32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어요. 전날 밤 기상청에서 발표한 일기예보도 약한 비, 강수 확률 30%였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최첨단 AI 기반 통합 기상 예측 시스템, 스마트웨더 2024도 녹색 신호를 유지하고 있었죠. 화면 가득 펼쳐진 알록달록한 그래프들이 모두 정상 범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갑자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180mm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자카르타만의 조수가 예상보다 2.8m 높게 밀려들었습니다. 완벽한 더블 펀치였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AI 시스템이 단 한 번의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 5시 당직 직원 바유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치카랑 강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었는데 시스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도로 곳곳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들은 여전히 평온한 녹색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점검했어? 네. 3번 확인했는데 모든 센서가 정상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바유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강물이 제 방을 넘나드는 상황이었는데 화면상으로는 여전히 안전 구간 표시만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전 한두 팀이 떠나면서 남긴 그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시스템이 완벽해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계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민호 팀장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베카시 시내 7개 구역이 동시에 침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당황했고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경보가 울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물이 1층 창문까지 차올라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었습니다. 과장님, 이러다 큰 인명피해가 날 것 같은데요. 바위에 떨리는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그것을 꺼내기로 말이죠. 1년 전 한두 팀이 철수하면서 남겨둔 빨간 수동 경고등과 비상 매뉴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식이라며 창고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것들이요. 2년 전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재해방지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제안서를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화려한 기술력을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은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정민호 팀장이 처음 백화시 청사에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으로 첨단 장비 대신 작은 수첩과 펜만 들고 있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그는 직접 현장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수프라토 과장님, 일단 지형부터 파악해야 해요. 컴퓨터보다 발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함께 백화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치카랑 강변, 저지대 주거지역 배수시설까지. 정 팀장은 모든 곳에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댔습니다. 여기 경사도가 0.3도군요. 시간당 50mm만 넘어도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역은 조수 영향을 직접 받네요. 대조기 때는 특히 위험하겠어요. 그의 꼼꼼함은 정말 놀라웠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며칠 만에 화려한 시스템 설계안을 내놨는데 한두 팀은 2달 동안 현장 조사만 했거든요.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느린 것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손으로 그림 그리면서 뭐 하는 거죠? 하지만 정 팀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드디어 3개월 후 한국 팀의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다른 업체들의 화려한 AI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중경보 시스템이요? 자동과 수동을 왜 둘 다 해야 하죠?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수프라토 과장님, 효율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시스템은 고장날 수 있지만 사람의 판단은 살아있거든요. 결국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센서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온갖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수익의 설치 각도부터 시작해서 비상 전원 연결, 백업 시스템 테스트까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팀장이 대답했어요. 과장님, 이 시스템은 사람 목숨과 직결된 일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빨간 경고등이었어요. 모든 주요 지역에 설치된 이 경고등은 완전히 수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백화시 전체의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었죠. AI가 다 있는데 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나요? 원시적인 게 때로는 가장 확실해요. 컴퓨터가 다운되어도 이 경고등은 작동합니다. 한국팀과 1년간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정교했어요. 강우량, 수위, 조수, 심지어 지하수 레벨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간 개입 지점이었어요. 시스템이 애매한 신호를 보낼 때는 반드시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0과 1만 알지만 재해는 그 사이의 무수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결과도 완벽했어요. 2023년 우기 기간 동안 총 15차례의 홍수 위험을 정확히 예측했고 단 한 번의 오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았어요. 하지만 2024년 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젊은 장관들은 한국 시스템을 구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1세기의 수동 경고등이라니 말이 되나요? AI 시대에 사람이 일일이 판단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의 스마트웨더 2024 시스템 도입이 결정됐어요. 완전 자동화된 AI 기반 예측 시스템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혁신적 기술이라고 광고됐습니다. 정 팀장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수프라토 과장님, 정말 아쉽지만 정부 결정이니까 따라야죠. 정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는 창구 한 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빨간 경고등과 수동 매뉴얼들 당분간 보관해 주세요. 혹시 다시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설마 그런 일이. 모르는 일이에요. 기계는 완벽해 보여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거든요. 2024년 6월 한국팀이 백화시를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정 팀장은 제게 작은 수첩을 하나 건넸어요. 이건 비상용 매뉴얼이에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세요. 그 수첩 표지에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고장나도 사람은 살아있다. 그 노란 수첩을 받은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백화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중국 스마트테크사의 스마트웨더 2024 시스템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청 로비에는 3m 높이의 거대한 화면이 설치됐고 실시간으로 3차원 날씨 예보를 보여줬어요. 백화시 곳곳에 설치된 1247개의 센서가 매 30초마다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을 측정해서 컴퓨터로 전송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미래군요.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동네의 비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형 날씨 알림까지 보내줬거든요. 한국 시스템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언론도 열광했습니다. 백화시 동남아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도약. AI가 바꾼 재해 예방의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앙관제실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단순한 상황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화면에는 백화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각 구역별 날씨 정보가 화려한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3일 전까지 정확한 홍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중국 측 기술 책임자 왕리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이 과거 20년간의 날씨 기록을 학습해서 비 오는 패턴을 99.3% 정확도로 예측한다고 했어요. 한국 시스템과는 비교가 안 되죠. 신임 재해방지국장 바흐티아르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동안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침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왕 박사님, 혹시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그래도 만약을 위한 비상장치가. 수프라토 과장님, 그런 구식 생각은 버리세요. 21세기는 AI의 시대입니다. 한국팀이 설치했던 빨간 수동 경고등들은 모두 철거됐어요.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앱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알림 시스템으로 교체됐죠. 두 개로 나뉘어 측정하던 수위 측정 시스템도 비효율적이라며 하나의 디지털 센서로 교체됐습니다. 왜 같은 일을 두 번 해야 하느냐라는 게 새 정부의 논리였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비상 매뉴얼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민호 팀장이 손으로 직접 쓴 상황별 대응 지침서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카드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됐어요. 종이 설명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있는데. 왕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새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았어요. 백하CC 여론조사 결과 87.3%의 시민이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구식이었어. 맨날 종이에 뭔가 적고 손으로 확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지.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시민의 대화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백하시 재해 예방의 새 역사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카르타 대학교 기상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솔직히 옛날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고 손으로 조작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죠. 그럼 교수님, 한국팀이 마지막에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세요? 하하, 그건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한 말 아닐까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사라지니까 아쉬워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정민호 팀장이 떠나면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스템이 완벽해 보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진짜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2024년 12월 첫 번째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건기인 시기에 갑작스럽게 바람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하지만 AI 시스템은 일시적인 날씨 변화, 위험도 낮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왕 박사님, 혹시 시스템이 놓치는 게 있을까요? 수프라토 과장님, AI는 인간보다 1000배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놓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어요. 한국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건 사람의 판단이 완전히 빠진 것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새 시스템은 100% AI에만 의존했거든요. 혹시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고장날 리 없어요. 99.97% 신뢰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2025년 1월 두 번째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날씨 패턴이 과거 기록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지만 AI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지 않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정민호 팀장이 준 노란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계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진짜 위기는 항상 예상 밖에서 온다. 2025년 3월 14일 밤, 마지막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자카르타만의 바닷물 높이가 갑자기 2m나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AI 시스템은 여전히 녹색 불빛으로 안전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AI를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32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비와 함께 예상치 못한 일이 연달아 터졌어요. 자카르타만에서 밀려온 바닷물이 평소보다 2.8m나 높게 치솟으면서 하천 역류가 시작됐고, 동시에 PLN 발전소에서 송전선 고장으로 백하시 전체가 정전에 빠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스마트웨더 2024 시스템이 단 2일 전까지만 해도 안전, 문제없음이라고 표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새벽 4시 50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청사의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시스템이 재부팅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왕 박사님, 시스템이 안 켜져요. 잠깐만요. 재부팅 과정이 복잡해서. 왕리 박사가 당황하며 여러 버튼을 눌렀지만 거대한 벽면 스크린들은 모두 검은 화면만 보여줬어요. 평소 화려하게 빛나던 LED 그래프들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첫 번째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백하시 어린이병원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1층 중환자실에 물이 들어와서 산소 공급 장치가 멈췄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린이병원에는 신생아 12명과 중환자 8명이 있었거든요. 왕 박사님, 지금 당장 경보를 울려야 해요.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수동으로라도. 수동 시스템은 구형이라고 해서 다 철거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 팀이 만든 빨간 경고등들을 우리 손으로 다 뜯어냈던 거였거든요. 새벽 5시 30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치카란강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는데 우리는 정확한 수치도 알 수 없었어요. 디지털 센서들이 모두 먹통이었거든요. 과장님, 소방서와 연결이 안 돼요. 경찰서도 통신이 두절됐어요. 시민들이 계속 신고 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평소 같으면 컴퓨터가 다 알려주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아무도 방법을 몰랐거든요. 새벽 6시,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장님, 5번 구역 주택가 200여 가구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응급 환자들을 어디로 후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왜 경보가 안 울리냐고 항의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정민호 팀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위기는 항상 예상 밖에서 온다. 새벽 6시 23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시민이 청사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과장님, 창고에 있던 그 빨간 경고등, 아직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수동 경고등 말이에요.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전선만 끊어놨더라고요. 그 시민은 전기 기술자 아르만이었어요. 한국 팀과 함께 일했던 유일한 현지 직원이었죠. 아르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 팀장님이 주신 노란 수첩도 가져왔어요. 제 손에는 1년 전 정민호 팀장이 건넸던 그 수첩이 쥐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긴급 상황 수동 대응 매뉴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새벽 6시 45분, 저와 아르마는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에서 빨간 경고등 제어 박스를 찾았어요. 정말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만, 이거 지금 작동할까요? 해봐야죠. 정 팀장님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수첩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단계 수동 전원 스위치 온 빨간 버튼, 2단계 수위 확인 유관 점검 필수, 3단계 경고등 작동 노란 레버 당기기, 4단계 대피 방송 확성기 사용. 새벽 7시 정전 속에서도 작동하는 한국제 수동 경고등이 백하시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잉 삐잉 삐잉. 1년 만에 들려오는 그 단순하고 투박한 경고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아, 저 소리. 예전에 들어본 소리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경고등 아니야? 빨리 피해야 해. 새벽 7시 30분, 수첩에 적힌 대로 주요 대피소 15곳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미리 선정해둔 안전한 고지대들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도우며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했을 때는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날로그 경고음 앞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요.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이들부터 먼저 보내세요. 새벽 8시, 백하시 어린이병원의 신생아들과 중환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후송됐습니다. 5번 구역 주택가 200여 가구도 고립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중국 시스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 노인이 대피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답답한 시스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또 다른 시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화려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중국 시스템이 재부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작 필요했던 3시간 동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왕리 박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득한 상황은 프로그래밍에 없었어서. 프로그래밍에 없다고요? 네. AI는 학습하지 않은 상황은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민호 팀장이 왜 그렇게 사람의 판단을 강조했는지를 말이에요. 기계는 완벽해 보이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의 메모였습니다. 오후 2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한국 팀에 수동경고등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백하시 홍수 사태에서 시민들을 구한 것은 최첨단 AI가 아닌 1년 전 철거됐던 구식 수동경고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인도네시아 정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백하시 사태가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대통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각하, 중국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복합재해 상황에서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재해방지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밀어냈던 그들을 다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구식이라며 내쫓았던 한국팀을 다시 부른다는 것. 그것은 정부로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우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큰 재해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하라.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정민호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화였어요. 팀장님, 저 수프라토입니다. 아, 수프라토 과장님. 백하시 상황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프라토 과장님, 지금은 사과할 시간이 아니에요. 일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해요.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다음날 오전 10시 정민호 팀장과 한국 기술진 8명이 백하시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장비 대신 작은 가방과 공구상자만 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정 팀장을 맞이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1년 전 그들을 배웅할 때의 냉담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현장부터 봅시다. 정 팀장은 여전히 실용적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직 살아있는 한국 시스템들을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1년 전에 설치했던 아날로그 백업 회선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주요 백업 시스템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정 팀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미 중국 시스템과 연결이 끊어져서. 괜찮아요. 우리 시스템은 독립적으로도 작동하거든요. 정 팀장은 1년 전에 남겨둔 손글씨 매뉴얼을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싸서 방수 처리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이걸로 수위 조절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철거한 부분들을 복구하고 새로운 센서들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동 시스템들을 재구축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 팀장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전자장비보다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수프라토 과장님, 복잡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게 위기 상황에서는 더 유용하죠.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하시 시내 17개 주요 구역에서 수동 경고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학교, 시장, 주택가까지 모든 곳에서 빨간 경고등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우와, 저 빨간 불빛. 1년 만에 다시 보네. 이제 안심이 되네요. 특히 노인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복잡한 스마트폰 앱보다는 단순한 경고등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시민 안전교육을 다시 시작했을 때였어요. 정 팀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수동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고등이 울리면 30분 안에 대피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정전이 되어도 이 불빛만 보면 돼요. 그럼 앱은 안 써도 되나요? 앱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건 자신의 눈과 귀예요.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이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이런 교육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2주 후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 시스템이 30분 전에 미리 경보를 발령했고 시민들은 침착하게 대피했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시스템과의 차이였어요. AI 시스템은 여전히 안전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아날로그 센서는 정확히 위험을 감지해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단순한 원리예요. 기계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만 자연은 단순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달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해 방지 시스템 변경 시에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게 재해 방지 시스템의 기술적 주도권을 넘긴다는 의미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어요. 우린 자동화를 잃었지만 한국의 손길을 되찾았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한 시민의 기고문이었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군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였어요. 3개월 후 정 팀장과 저는 함께 백하시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빨간 경고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1년 전에 떠나실 때 정말 다시 올 줄 알고 계셨나요? 정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가 빨간 경고등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이거든요.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6개월 후 백하시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우정의 날 기념식이었어요. 자카르타 중심 광장에 작은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조형물은 단순했어요. 작은 빨간 경고등 모양의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백하시 재해방지 시스템 완전 복구 1주년 기념일이에요. 저는 지금 시청 옥상에서 백하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빨간 불빛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든든합니다. 이 1년 동안 백하시는 크고 작은 기상이변을 12차례 겪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든 이중 안전망이 모든 위험을 막아냈거든요.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정민호 팀장의 아들 정우진 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술자가 되겠다며 백하시의 연수를 온 거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술자는 화려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우진 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버린 것은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정민호 팀장이 다른 기술진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째 백하시를 지키는 그의 뒷모습이 든든합니다. 백하시 곳곳에서 오늘도 빨간 경고등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조형물에 새겨진 그 문구처럼 말이에요. 기술은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 시스템은 사람을 기억한다. 지금까지 백하시에서 아리 수프라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직장에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성급하게 바꿔서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민호 팀장의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이 더 유용하다는 철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어떤 기분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만의 정민호 팀장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공유하기 클릭해서 주변 분들께도 이 감동을 전해주세요. 기술은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 시스템은 사람을 기억한다.